자, 오늘 이렇게 학교자 발표 이날 이렇게 날고로, 그렇죠? 날고로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 뭐 유튜브 많이 찍지만, 합격자분들하고 많이 찍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처럼 이렇게 날고 그대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제 우리 네 분의 아주 귀한 말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궁금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잠깐만 이제 다 지명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명하셔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진솔하게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질문 손 들어보세요. 질문. 자네. 얼굴 안 나오니까 얘기해. 예. 저 1번 박화목 평가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1기 스터디 진입해갖고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점이 올랐어요. 원래 30, 20, 20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암기를 어느 정도 하고 스터디를 준비를 해도 막상 스터디 가서 쓰면은 분량을 제가 다 적지를 못하더라고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이번 1기 1주차를 처음 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논점의 정리 적고 판례하고 사안의 포섭하고 끝났어요. 근데 25페이지까지 쓰셨다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 연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언제부터 그렇게 쓰는 분량이 나왔는지 여쭙고 싶어요. 이건 지금 그러면 70점, 100점 만점에 70점만 지금 하고 30, 20, 20, 20이면 1, 2.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약간 연장선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법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내 말로 먼저 바꾸는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내 말이 잘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시 법 용어로 전환을 하는 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환이 빨라지면서 이제 글씨가 빨라졌던 것 같은데, 추가로 글씨 자체가 워낙 빨라요. 네, 완전 악필은 아닌데, 제가 이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신속 정확 막 이런 거 빨리빨리, 네, 이거에 좀 길들여져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빠르게 쓰는 게 예전부터 좀 그래서 저는 70점이면 보통 몇 장 쓰시죠? 14페이지. 14페이지. 70점 할 때도 저는 한 18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말이 나와야 빨리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당연히 암기하는데, 그 키워드를 정확히 자기 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키워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필요, 지금 공공필요를 거의 한 2기 끝까지 가서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얹어 들은 건데, 공공을 위해 토지를 뺏을 필요성 하니까 그 뜻이구나 해서 이걸 이렇게 풀다 보니까 글도 길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설 요즘 좀 판례 중요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써도 학설도 거의 항상 무조건 다 넣었습니다. 네, 애초에 그럼 분량 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많이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설 빼먹지 말고 저는 작성했습니다. 네. 아까 학설 말씀하시면서 참 좋은 방법론이 있었던 게 뭐냐면, 방법론하고, 그렇죠? 찬반론, 그걸 가지고 딱 나름대로의 이렇게 노하우로 썼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수험 대응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손. 나이. 저는 연수인 평가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이랑 법규 5분할로 해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기본서로 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 정리하신 자료로 하신 건지 궁금하고, 지금
연기 일기는 그 논점을 미리 알려주시니까 평일에 미리 목차를 잡아보고 들어가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바로 문제를 읽고 바로 목차를 잡아야 되는데 그 혹시 얼마나 걸리시는지랑 따로 팁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브 같은 경우는 이론에 한정해서 우선은 말씀드리자면 기본서 내용 그 기본서랑 강론이 있어서 저는 기본서에서 5분할을 해서 봤고 강론도 분할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는 사실 작년에 합격하셨던 분의 서브를 강론으로 봤고 기본서는 그냥 기본서 내용이랑 그 기본서 보면서 제가 약간 체계화해서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기본서에 단권화를 해서 기본서 그 단권화 하신 그 자료로 분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본서로 단권화를 했으면 그 기본서로 5분할, 만약에 내가 서브로 단권화를 했으면 서브로 5분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그 목차 잡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100분 중에서 15분 20분 정도를 목차 잡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시면은 한 12분 이렇게 컷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목차를 짧게 잡으면 오히려 답안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목차를 최대한 자세히 내가 거기서 뭐 법조문 뭐 쓸지 키워드 뭐 쓸지 이런 거를 미리 목차에 최대한 잡고 그 답안지 퀄리티를 그냥 사실 답안지 쓰는 80분은 그냥 손이 움직이는 시간일 뿐이지 내 모든 답안지의 퀄리티는 목차가 좌우한다라는 생각으로 목차를 좀 자세하게 좀 쓰려고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시간을 좀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목차를 많이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차 잡는 것만 연습하시는 게 사실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많이 하실 거예요.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목차만 잡고 풀답안을 쓰지는 않는 방법도 있어서 목차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이론 과목은 목차가 되게 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만약에 부동산 PF의 개념과 특징을 서술해라 라고 하면 부동산 PF의 개념, 부동산 PF의 특징 그리고 거기서 세부화돼서 키워드로 목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목차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목차 짜고 거기에 들어갈 키워드를 쓰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할애를 했던 것 같고 팁은 좀 전 Z스트림 0.5로 좀 얇은 걸로 해서 글씨를 최대한 작게 썼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빨리 됩니다. 막 크게 우리가 답안지 쓸 때처럼 에너겔 0.7로 쓰면 글자도 커지고 그 페이지 차지하는 그것도 커지니까 최대한 그 답안지 앞에 연습지 그 두 쪽 안에 아니면 세 쪽 안에 1, 2, 3, 4번의 목차를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작고 얇은 펜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목차를 빠르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복큐 베타를 했던 우리 송영 평가사님 해보니까 그런 걸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한번 터득한 거 좀 알려주세요. 이론이요? 목차 아니 이론이도 복큐도. 목차를 빨리 잡는. 목차를 빨리 잡는 거? 저도 이론은 100분 중에 빠르면 15분, 늦어도 20분 안에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20분 안에 안 잡아지면 일단 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다시 보면 또 생각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저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마다 외우고 있는 목차가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 안에서만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리한 거 안에 웬만한 건 다 넣으려고 했거든요. 없으면은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리타가 거의 가능하면 없을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하려고 해서 거의 다 외웠던 것 같고 이론은 그렇게가 안 되니까 모르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비벼 써야 되는지 그거를 되게 많이 연습했는데
근데 그 제가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 3개월 동안 아예 공부를 놔버려가지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연습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면. 다음에 생각나면 알려주시고. 자, 우리 현수. 저는 송효영 평가사님과 정민호 평가사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두 분이 실무를 잡는데 먼저 집중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실무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서 풀었더니 약간 판단상을 하는 거나 아니면 계산 실수 같은 것들이 줄었더라 아니면 그 양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더라 하는 그런 팁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누가 먼저? 저의 경우에는 이제 실무를 할 때 아무리 200점을 하면 대략 5회독, 6회독을 하게 돼요. 1회독을 처음 할 때는 우선 왁구를 시간 내에 잡는 것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내에 완주를 보통은 못 하는데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뭐를 할 수 있지, 구할 수 있는 거 구할 수 있는지 일단은 이거를 먼저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1회독이 끝나면 그 채점평이 있잖아요. 그 종문은 없지만 GS나 단과는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멘트는 뭘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목차를 내가 빼먹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부터는 그거를 내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해보는데 보통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멘트나 이런 거 제가 잘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그 다음 4회독 할 때쯤이면 시간 내에는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관련된 개념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기본서를 다시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유형별 보상 예를 들면 이제 WACC가 뭐 투하 자본을 기준으로 이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구분을 하는지 그런 세세한 지엽적인 내용이 기본서에만 나와요. 그거 아니면 종문에 나오는데 이제 논점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반복하는 훈련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실무 비중을 줄일 때가 된 거고, 어느 논점이 나와도 실무 등수가 안 밀리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기준을 저는 2페이지 이내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 실무 1번 풀 때 장수가 8장 정도 되잖아요. 맞나? 그리고 되게 많아서 그거를 까먹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그 평가 개요 쓸 거는 S 이렇게 쓰고 넘어가고, 포섭할 건 P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멘트 써야 될 거 M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면 다시 와서 봤을 때 안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었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그런 센스가 있는 편은 아니어서 보상 문제가 1번으로 나왔을 때 좀 점수가 그나마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상 나왔을 때 이제 법조문 같은 거 하나라도 더 쓰려고 하고, 그럼 보상이 나오면 평가하기는 되게 좀 길게 썼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점수 좀 많이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계산 실수도 저 줄여보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불가항력 같아가지고 계속 줄이려고 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가만 맞추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 수정치나 아니면은 그 토지 단가 이런 거는 다 맞추는 거니까 남들이 맞추는 건 나도 맞추자 해서 그런 거는 검산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실수 줄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PS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질문. 예. 우선 그 네 분 평가사님 모두 합격을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 정민호 평가사님이랑 다음 송효영 평가사님한테 그 실무를 이제 굉장히 점수를 많이 투자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에 이제 실무를 이제 150점에서 200점 정도 풀면 이제 그 소요되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그냥 문제만 이제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좀 시간을 투자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200점을 대략 1월, 2월에 풀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문제 풀이는 11시 10분까지 화장실 안 가고 풀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풀었었고 그 스터디 원형이랑 끝나고 나서는 이제 20분, 30분 동안 만약 종문이면 답지를 보고 그리고 GS나 단과면 채점평 같이 보면서 보통은 제가 일방적으로 물어보긴 했어요. 그 부분이 3년 차고 제가 아직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평을 1시간 30분을 가지면 11시 40분이 정도에 보통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 생활 패턴이 아침 8시에 앉아서 실무 100점을 일단 풀고 그리고 그 유도훈 평가상님 순한 그 뭐지 문제 자료는 그 채점평이 엄청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1, 2회독 정도 할 때는 다 봐서 제가 못 쓴 거는 이렇게 챙기려고 했었는데 3, 4회독 할 때는 그 채점평은 안 봤어요. 그리고 그냥 그 간단하게 주시는 답안지 있잖아요. 거기만 보면서 회독해서 좀 시간을 나중에 줄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해서 100점 풀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해서 200점 풀 때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들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답지만 보니까 6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5시간 정도 들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한 100점 정도로 줄어가지고 왜냐면 뒤로 갈수록 암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실무 비중을 줄이고 법규나 이론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효율성이 조금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 일부러 오늘 질문을 위해서 오셨잖아. 네 분 모두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럼 정신 똑바로 안 네, 핵심만. 제가 이론 법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브 정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론 기본서를 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서브 아까 전에 정리 송호영 평가사님 하셨던데 그거를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신다면 기본서 회독을 하실지 아니면 또 다시 서브 정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론 같은 경우는 기본서로 회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서브를 만들 엄두가 안 나서. 근데 기본서를 회독하다 보면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스타일로는 이거를 문장을 외워서 제 걸로 만들어 써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문장이 내 문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 외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서브 만들 때는 키워드만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로 문장은 제가 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그 노트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 딱 한 권에 총론이랑 강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쓰는 시간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서 보면서 쓰고 이렇게 하면 몇 달 걸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회독하고 이런 거의 효율성을 따져 보면은 저는 다시 공부해도 서브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서 회독은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워드로도 쳐봤는데 워드가 어쨌든 글씨체가 저는 제 글씨체가 좀 더 잘 모양으로 외운 것 같아요. 모양으로 외우다 보니까 타이핑을 치면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외우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논점을 만약에 제가 뭐 영어권이다 하면 그 페이지가 생각나면서 여기엔 뭐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해서 모양으로 좀 외우고 안에 뼈대는 두 문자 따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일부러 오셨는데 질문. 조금 어쨌든 이번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신 거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실무 공부한 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실무 자체가 안다고 해서 이제 그 100점을 완주한다는 게 그러니까 풀로 푼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느껴져요. 다른 과목들은 그냥 서서
외우든지 아니면 생각이 안 나면 자기가 생각을 했어라도 글을 쓸 수 있는데 실무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그 냅다 적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스트럭처가 파악을 잘못하는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인데 시간이 된다면은 그 한 분 한 분씩 예를 들면 박한목 평가사님부터 송영 평가사님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실무를 나름대로 극복할 때 처음에 어떻게 극복했 그러니까 뭐 많이 하면 다 되겠지만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번에 저도 이제 시험을 쳐봤지만은 뭐 그 건물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냥 기출 문제만 한번 이렇게 보고 갔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영어권 평가도 그 아까 WCC 구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리라든지 그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어디 그 뭐 보상 부분이고 네 번째도 이제 분모기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써도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스트럭처를 딱 이렇게 목차를 잡고 쓰면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 각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도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그 극복 방법을 좀 운용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그 막 이렇게 넘기는 거 그죠? 실무 풀면서 스킬을 막 넘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들을 좀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한 것도 좀 해주시면서. 예. 일단 그 실무란 과목 자체가 학원에서 스터디를 풀다 보면 기출하고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뭔가 좀 정형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나마 학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답을 확실하게 정해주고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수험생들한테 약간 좀 이렇게 지도를 하는 느낌인데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없다는 느낌? 중구난방 뭘 포커스를 둬야 될지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 스터디에서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때문에 목차를 아까 말씀하신 게 목차 어떻게 잡냐 실무 저 개인적인 거는 목차를 잡지 않고 했습니다. 실무는 세 과목 중에 유일하게 목차를 안 잡고 했습니다. 실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간 좀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실무 역대급 난이도라고 해서 뭐 한 20 몇 페이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많은 자료에서 내가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네모 딱 이 세 가지를 좀 사용해서 정확히 제가 어떤 거에 그 사용을 했는지는 지금 세부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도형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니면 그냥 두 줄 밑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자주 볼 것 같은 자료의 어떤 뭐 종료 시점이나 뭐 개시 시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도형화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넘겨도 확 눈에 이 가시성이 좋은 거죠.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극복을 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아까 정말 근데 다들 이제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채점평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점평 제가 스터디 뭐 100점 실무를 하고 나서는 무조건 이제 바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그 실무만 채점평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그냥 했어요. 정독을. 그러면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키워드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지가 무조건 이제 눈에 띌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눈에 띄고 이제 익숙해지고 오면 나중에 이제 여기 송효영 평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그냥 그 간단한 예시 답안만 봐도 이 예시 답안에는 그 키워드가 없음에도 내가 이 키워드를 여기에 넣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 있게 그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항상 실무 연습지를 주시잖아요. 그때는 아직 숙련되지 않았을 1기까지는 제가 구조를 썼었어요. 목차를 처음부터 그 문항별로 작성을 했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방식, 특히 3방식의 경우에는 토지잔여법이나 이런 안 익숙한 논점이 나오면 목차를 못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짰던 것 같고, 이것도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됐던 거는 보면 천점 문제집에도 목차집을 부록으로 주시잖아요. 그거랑 개인적으로 실무는 서브를 저도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만들면서 특히 3방식이나 이번에 기출 1번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3번 같은 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거든요. 목차가. 그런 게 진짜 펜을 집어든 순간 그 어떤 문항의 얘기를 보고도 이거 환매권이구나, 이거는 일단 환매 당시 토지 가치부터 구하고 이유지를 짜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적고도 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이번 1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최유 이용 논점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순발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3, 4번 올해 문제를 예를 들면 이제 3, 4번 같은 문제에서 바로바로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 숙지를 해두고, 그 자료를 이제 유도훈 평가사님 목차집이나 아니면 개인이 정리하는 서브든 그렇게 숙지를 해두는 거죠. 그거랑 관련된 문제는 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회독, 5회독 하면서 꾸준히 숙지를 해나갔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도 시간이 달려서 못 푼다 이런 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형별이나 아니면 목적별 그리고 보상이라도 일단은 먼저 가지고 간다. 그 다음에 이제 3방식도 어느 정도 하면 약간 지역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토지잔여법도 익숙해지거든요. 그런 게. 이것도 약간은 시간이 필요하긴 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혹시 그 계산기는 왼손으로 쓰세요? 저는 그 스마트폰 쓰듯이 양손으로. 네. 네,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GS가 그런 거를 한번 해보라고 주는 시간이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한 손으로 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키가 많이 씹히더라고요. 그 입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이후로 들고 쳤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가 싶으면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 갈수록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저만의 시간 배분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1번이 40점으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40점을 잘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자료를 읽고 내가 어떻게 풀지 계산하는데 실무는 1번에서 15분에서 20분 그렇게만 딱 쓰자고 생각을 하고, 이게 17분, 18분 넘어가면은 일단 그래도 들었어요. 20분 넘어가서 펜을 절대 들면은 완주를 못할 것 같아서 그거는 규칙으로 지켰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그 논점이랑 잘할 수 없는 논점을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가 그나마 좀 나와서 3번은 잘할 수 있는데 2번은 못하겠다 싶으면 2번의 시간을 좀 끌어서 3번을 좀 오버해서 쓰거나, 그리고 4번은 아예 모르는 논점이니까 4번 시간도 여기서 끌어 써야겠다, 이런 걸 약간 시간 배분을 계산했던 것 같고, 또 특히 4번이 계산 문제가 아니라 쓰는 문제로 나오면 5분이면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을 써서 내가 잘하는 논점에 붙여야 되니까 그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계산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말이, 실무는 답을 맞추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답을 못 맞추고 합격하는 사람은 많지만 완주를 못했는데 합격하는 사람은 적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주가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시간 배분 풀면서도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이번 문제 들어갈 땐 몇 분 남아야 되지 막 이렇게 의식하려고 하면서 문제 풀었던 것 같습니다. 1번은 네. 네. 그래도 그 시간에 다 완주가 됐다는 뜻이네요. 네, 네. 대단히 빠르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 같은 경우는 3방식 외에 다른 부분들, 유형별이나 보상, 목적별 이런 부분들은 목차가 되게 정형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을 때라던가 아니면 그 순환 강의 들으면서 계속 목차를 정립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3방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계속 해나가시다 보면은 유형별이나 보상에서 좀 계속 정제해 나가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고 3방식은 좀 이미 체화가 많이 된 상태들이세요. 그러다 보면은 수익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부분도 목차가 은근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는 서브를 만들었으니까 이미 정해진 목차나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자료들 생김새를 보고 이 흐름으로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목차들, 이미 정해진 목차들이니까 목차를 짜는 데는 딱히 시간이 없었고 그냥 바로 문제 그 자료 분석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럼 그대로 답안지를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분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시간 관리나 완주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2기, 3기 이렇게 가시면 시간 안배를 애초에 처음부터 하셔서 시간 부족해서 완주 못했다란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50분 컷을 내겠다. 2번은 내가 1시간 10분대에 끊겠다. 3번은 1시간 15분대에 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검사하는 시간 아니면 여유 시간 5분 정도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부터 차근차근 해서 내가 1번은 55분 정도의 컷을 내도 괜찮더라. 아니면 좀 쉬웠으면 45분 컷을 내고 2, 3, 4번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어려웠으면 55분까지 컷을 내도 괜찮았다. 이런 빅데이터를 자기 스스로 좀 축적을 해나가시다 보면 시간 안에 완주하는 것도 곧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수인 평가사님이랑 효영 평가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유예로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그 수인 평가사님이 외우시는 암기하시는 방식 서브로 하는 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 법규랑 이론에서 효영 평가사님이 그 자기 언어가 아니어서 내가 쓴 게 아니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서브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돼서 만약에 떨리네요. 어떻게 근데 그 서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본서를 기반으로 하기는 하지만 뭔가 기본서를 중심으로 이것만 봐서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다는 유혹이 자꾸 들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꼭 붙고 싶다 하면 서브랑 기본서를 어떻게 운용을 하셨는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론에서요? 아니면 법규에서요? 둘 다요. 그러면 사실 기본서나 서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론 법규가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기본적으로 이론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텍스트들이 되게 깔끔한 문장들이 많아요. 이미 내가 가치다운론 이런 걸 물어봤으면 마샬의 삼면 등가성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현출해야 되는 것처럼 기본서에서 나와 있는 그 키워드들이 사실은 키워드인데 내가 키워드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기본서 서브에다가 플러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키워드들을 포스트잇으로 해서 기본서에다가 서브를 담거나 했던 거고, 그리고 강론은 어차피 다 내용들이 서브에 들어가 있는 서브를 찾아서 그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 서브를 어떻게 운영했냐는 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 맞을까요? 네, 그럼 법규 이어서 대답해 보자면, 법규는 사실 기본서를 많이 보진 않았고, 합격자분들 서브가 논점마다 내가 써야 되는 뭐 기본적인 학판검 그런 것들이 되게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내가 덧붙여서 그 앞에 써줄 수 있는, 앞에 깔아줄 수 있는 법적 성질이라던가 뭐 개념 같은 거, 뭐 관련된 배경, 논의 배경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합격자 서브 암기하는 버전에 내 내용들을 추가해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기본서를 딱히 보지 않았고 단거나 서브로 계속 회독을 했고, 그리고 이론은 기본서 5분할, 강론 5분할 해서 1시간 1시간 이렇게 해서 서브를 운용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론 평가사님 강의 어떤 분 수강하셨나요? 저는 지호 평가사님 강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건 약간 성향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론 기본서로 저도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 문장을 보면 옆에 문장도 보고 싶고 욕심이 자꾸 나더라고요. 이것도 가져가고 싶고 저것도 가져가고 싶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총론은 이만큼인데 강론은 또 이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차단해야겠다 싶어서 기본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동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키워드 같은 거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 놨다가 그 키워드를 저는 거기에다가 옮겨 적으면 나중에는 키워드만 보고 제가 문장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안 보고 이렇게 키워드만 된 서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성향이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더 가져가고 싶고 이 문장 써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론은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키워드만 외우자 마음 먹고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론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실 수도 있는데 김상봉 평가사님이라고 되게 서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많이 활용해서 거의 그거에서 키워드만 빼서 저기에다 쓴 수준인데, 거기에 웬만한 키워드는 다 들어있어서 그렇게 활용했고요. 그리고 법규는 이론이랑 다르게 키워드가 아니라 그냥 아예 통째로 판례 문장 똑같이 암기해야지 막 이렇게, 법적 성질도 내가 암기한 대로 그냥 고민 없이 나오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거나 하나 딱 정해가지고 이 문장 이거 만약에 법적 성질 나오면 이렇게만 그냥 전 써요. 그걸 그냥 일단 정했던 것 같아요. 외우기 편하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은 이것도 못 외우고 저것도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를 딱 정하고 그냥 그거를 달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노하우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커플한테 물어보세요. 맞아요.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송우영 평가사님께서 그 법규를 이제 정리를 하실 때 행정법 논점이 43개 있으셨고 보상이 80개나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순서를 두기 위해서 A급부터 C급까지 좀 나누면서 순서를 정해서 중요한 거 먼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120개를 다 같은 강도로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120개를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거는 좀 완벽하게 가져가시고 어떤 거는 그래도 인지하는 수준으로 가져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네 분한테 좀 종합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시험을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니까 수험 기간 동안에 어떤 공부 방법은 시간 들였던 거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제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마다 어떤 거는 효과적인 부분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좀 시간 들였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돌이켜보니 그 정도로 하진 않았어도 됐었을 만한 파트들이 좀 궁금합니다. 120개는 이제 좀 나중에 공개 좀 해주시고요.
저렇게 얍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래. 뭐 어차피 뭐 시험이라는 게 얍실하게 해야지 뭐. 좋아. 오늘 우리 저점팀장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얍실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근데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은 짧은 시간에 붙으려면은 내가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비효율적이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걸 진실을 좀 이게 다른 데 가서는 진실을 잘 말 안 해주잖아. 그렇지? 우리 그 합격 그 동영상 같은 데서는 진실을 잘 말 안 해주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약간 진실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0개 먼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20개는 A, B, C 다 합쳐서 120개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그걸 만들고 1월 달부터 시작할 때는 A, B급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80개?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 다가올 때는 C급도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 4번 문제 인가가 제가 정리했을 때는 B에서 C급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외우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나중에 갈 때는 다 가져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효율적이었던 공부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 아픈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쓰는 것보다 그리고 이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이렇게 막 썼거든요. 근데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악필이어서 이렇게 눈에 그러니까 판례 같은 거는 좀 깔끔한 글씨로 봐야 잘 외워지는데 그리고 많이 쓸수록 잘 외워진다고 생각해서 시간도 양이 많으니까 스피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법규 외우는 거는 손으로는 안 하고 다 타이핑했던 것 같아요. 외울 때. 그리고 이론 같은 거는 이론은 비효율적이었던 게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돌이키면 이건 좀 피할 것 같다라고 했던 부분은 가장 큰 걸 하나 뽑자면 저는 서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실무 같은 경우는 1년 차 때 기본서를 싹 다 한번 그 키워드만 베낀 적이 있어요. 근데 기본서 자체가 워낙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책 한 권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거 작성만 해놓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를 이제 연기 1기 좀 지나시고 채점평이 좀 익숙해지실 때쯤 되면 그때는 천전 목차집 저렇게 얇은데 내가 저 쓸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얇아? 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고 안 해. 근데 그 빈칸이 굉장히 나중에 대신 좀 작게 글을 적어야죠. 그 빈칸이 굉장히 나중에 본인한테 좀 크게 키워드가 다 와닿을 수 있는 정도로 작성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포스트잇 활용법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실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면 천전 목차집에다가 포스트잇을 정말 많이 붙였어요. 최대한 서브 안 만들려고. 그렇다 보니까 실무 같은 경우는 돌이키면 저는 서브 같은 경우는 천전 목차집 활용하고 그리고 스터디에서 자주 놓치는 거 해서 1기, 2기, 3기 딱 이렇게만 저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사실 한 번 보고 두 번, 세 번은 좀 많은 것 같아요. 2번까지는 한 번 됐는데 사실 실무는 이제 문제에 손이 먼저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기본서보다는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서브 같은 경우를 3가지 만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의 노트, 기출 5회부터 35회까지 모든 기출에 나왔던 단어, 약간 좀 부동산 같은 단어, 관련 있어 보이는 단어 그런 게 있으면 싹 다 그냥 정리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론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유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뭐와 뭐뭐를 비교해라. 그럴 때 어떻게 목차 잡아가야 되는지 무슨 가치, 뭐 특수 가치, 가치 비교 분석할 때 뭐 어떻게 목차 잡아가야 되는지 해서 그 문제 유형에 대한 목차를 몇 개 딱 추려 보니까 그래봤자 A4 용지 한 서너 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 또 했던 거는 핸드폰 어플 중에 플래시카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플래시카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플래시카드라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안 보이실 테지만 맨 위에 제가 적어놓은 게 영어권의 구성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경인, 초임, 노신 해서 두 문자 서브를 그 핸드폰에 넣어두고 다녔어요. 이건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그냥 산책할 때 계속 암기를 했었고 해서 이것도 두 문자만 한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200에서 300개 정도 사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노래 부르듯이 하다 보면 언젠 좀 쉽게 왜냐하면 이론 같은 경우는 가장 그나마 장점, 어쩌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유연성이잖아요. 가장 답을 모르겠는. 근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데, 근데 또 애매하고. 그래서 그 유연성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 문자 조금 뭐 한두 개 빼먹고 외운 것 같다 그런 거에 좀 연연해 하시지 말고, 네 어쨌든 이론 수업은 이렇게 끝나고 법규 같은 경우를 서브 네 법규는 제가 기본 강의를 스터디는 다 이제 박사님 거를 했는데 기본 강의를 저기 김기용 그 강사님 걸로 했었는데 기본서가 굉장히 그 얇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사실 저는 A, B, C, D급을 정말 중요하게 나눈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3년 차다 보니까 그냥 다 가져가야겠다 이 마음가짐이어서. 근데 결국 A, B급이란 거는 시험에서 40점이나 30점에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중은 크게 둬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이고 또 제가 법규 서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그 제 다음 분이 설명하실 때 생각하고 있다가 또 다시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비율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공부 방법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암기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는지 이런 방법을 먼저 아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저는 시리법 전부 다 노트북으로 타이핑했던 게 조금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손으로 종이에 쓰면은 제일 기억이 잘 남긴 한데 수정하거나 뭐 어떻게 추가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는 아이패드로 모든 부분들을 좀 단권화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서브를 만든다. 근데 뭘 서브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라는 고민을 했던 좀 수험 초반 부분에 타이핑으로 이론 서브 만들고 타이핑으로 실무 서브를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애초에 타이핑 작업 자체가 저랑 좀 안 맞고 이게 뭔가 서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뭔가 빈칸이 이제 내가 작업한 부분보다 빈칸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공부할 맛도 좀 안 나고 계속 내가 모르는 부분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서브를 아이패드에 PDF로 담아서 거기에 내가 추가, 거기에 내가 수정, 거기 이렇게 타이핑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 타이핑으로 하는 모든 거는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율적으로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타이핑해서 PDF로 패드에 넣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 방법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돈을 아끼면 안 된다. 특히 막판에 이제 판례 특강이나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 거를 아끼지 말고 개강하자마자 빨리빨리 그냥 과감하게 구매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빨리 듣는 게 낫지 않나. 듣고 판례가 이번에 제가 1번을 그 법규 1번을 그래도 잘 맞은 게 그 사법상계약에서도 판례에서 몇 마디 더 쓰긴 했거든요. 이를테면 상사 소멸시효 같은 게 민법상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아니면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 공익적 특성을 또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썼거든요. 그런 게 판례 특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쓴 거지 아니면 못 썼으니까 그런 거를 나중에 들으면 좋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한 사람을 한 분은 좀 연륜이 깊은 분을 구하는 게 좋다. 저는 그걸 좀 일찍 알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법을 제가 혼자 공부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저는 플렉스에도 그 스터디 같이 하고 그 어플의 존재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걸 알았다면 제가 영일기 때 고생 좀 덜 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몰라서 목차도 블로그에서 보고 있거든요. 서브도 뭔지 몰라서. 그 블로그 보면 행정법 정리하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같이 공부한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공부 방법 같은 거 많이 여쭤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실무의 경우에는 유목포에 대해서 서브를 빨리 작성해두고 뭐 멘트나 아니면 법규 법령이나 이런 거 정리해두면 좋고요. 그리고 유쌤이 툭툭 그냥 던져주시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도 같이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은 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딱 정답이다라는 그런 공부법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부동산 시사 쪽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번 3, 4번 보면서 생각이 들긴 했고 그리고 법규는 처음에 GS 초기 때 그래도 현출이 잘 안 되더라도 서브라도 그 강사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서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가장 좋다고 하는 것들 구해서 그거 토대로 목차를 짜고 현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용까지도 구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물론 한 주 지나면 다 까먹겠지만 일단은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플래시카드는 우리 이원재 평가사님 우리 법규 채점팀장 있어가지고 제가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몰랐어요? 정신 바짝 차렸어야지, 그렇죠? 플래시카드는 제가 저한테 핸드폰 번호 주시면 플래시카드 그 친구는 여기 120개보다 훨씬 많아. 거의 한 200개 돼 200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것 같아서 제가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만 제가 일부러 드렸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오늘 동영상에서 일부러 오늘 이렇게 일부러 오셨어요. 질문. 네, 저는 인터넷 강의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진입을 8월 중순에 해서 아직 좀 기초 단계에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퇴근하고 이제 인강 8개, 10개씩 들으면서 지금 이제 시리법 기본 강의들은 다 들은 상태인데 요즘 제가 좀 고민인 게 있어서 좀 와서 합격자분들한테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지금 제가 실무 기본 강의를 들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숲을 한번 훑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을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기본서에 있는 예제들이나 천전 문제들을 이제 놓고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요즘 좀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기본 강의를 한 번 1회독을 더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두 번째는 기본서를 회독을 천천히 하면서 기본 예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세 번째는 천전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안 풀리는 문제들을 기본서를 보면서 제가 채워가는 게 좋을지가 좀 고민인데 어쨌든 네 분은 지금 저의 이런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이니까 좀 어떻게 하는 게 더 나무를 채우는데 도움이 됐었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부 방법론 배우려고 일부러 이렇게 멀리서 동영상 들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순서대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년 시험 목표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1000점 문제 보면서 기본서 이렇게 보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기본서를 천천히 회독하면서 기본 예제를 푸는 거는 약간 비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기본서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들도 코멘트가 엄청 세세하게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큰 나무들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를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기본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순환이나 스터디에서 나오는 채점평들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수험 적합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0점으로 한 3회독 정도 하시면서 사실 기본 강의를 듣고 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1000점 문제도 푸시고 소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차근차근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수험 기간 동안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비효율적인 부분이랑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그냥 생각 없이 강의를 다 들었다라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강의를 듣기보다는 강의 한번 듣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좀 쌓아가는, 정립하는 식의 공부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 수임평가사님이랑 마찬가지로 1000점 푸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기본서가 너무 두껍기도 하고 해서 그 기본 강의 한번 들을 때 본 것 말고는 기본서를 안 봤거든요. 예제도 안 풀었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 대신에 1000점이나 약간 좀 예제는 되게 문제가 짧잖아요. 그 진짜 문제처럼 나오는 그 순환 문제들을 좀 더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저도 약간 숲이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막 자본 수익률, 뭐 자본 환원율 막 이런 거 하면 파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뭐 법규도 행정법 파다 보면 끝이 없는데 초반에는 파면서 버린 시간이 너무 많아요. 막 네이버 쳐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버린 시간이 많아서 그냥 몰라도 중요하면 나중에 어디서든 이론에서든 법규에서든 실무에서든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실무는 물론 그 단답형 같은 거는 쓰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문제풀이가 중요하니까 그 기본 1000점도 어려운데 1000점에서 종합 문제 넘어갈 때 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올렸었어요. 이게 답안지를 한 번이라도 보지 않으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는데 이걸 계속 푸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1000번을 돌리는 게 맞는지 유동훈 평가사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정상이고 그래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발전할 수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답안지를 보면서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풀 문제 답안지 오늘 보고 내일 안 보고 한번 풀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하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나아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3방식을 하는 거는 1000점은 3방식 거의 3방식 문제잖아요. 그거는 3방식을 풀면서 일단 진도를 나가는 게 그 다른 분들처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기본 강의 보면 퀴즈가 있는데 그 퀴즈가 생각보다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유목보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한번 완강을 하셨더라도 구멍이 아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퀴즈들 풀면서 이제 자기가 잘 안 풀린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한번 기본 강의 한 번씩만 다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퀴즈를 풀면서 이제 진도를 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스타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시험을 내년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후년 준비하시는 건지. 네. 병행이라서 내년 시험은 다 보고만 시즌. 그럼 8월부터 이제 2차만 처음 이제 진입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2차 세 과목을 지금 같이 기본 강의를 싹 다 돌리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 강의에 대한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고 실무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2번씩 했습니다.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TVN부터 맡겼어요. 처음 화폐 시간 같이부터. 그렇다 보니까 한 24강의가 있잖아요. 기본 강의가 실무가.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전 정배속을 했습니다. 말씀이 좀 빠르셔서. 그래서 저는 정배속 3시간을 듣고 나서 그 복습하는 시간만 실무만 한 4시간에서 최소 4시간에서 길면 5시간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럼 하루가 그냥 없어졌는데 어쨌든 먼저 그 지금 병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이 듭니다. 네, 이거 갑자기 실무하고 어차피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쳐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초를 좀 더 튼튼하게 다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실무도 2번째 들으면 정말 약간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놓쳤던 것도 다시 가져가고 똑같은 강의인데도 근데 이 전제가 기본 전제가 내가 첫 번째 강의를 그냥 훑었냐 아니면 내가 복습 과정까지 철저하게 했냐 주시는 그 숙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왔냐 이게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 때문에 그냥 훑으셨다면 다시 한번 기본 강의를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부동산 어차피 관련 쪽에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니 그거는 좀 천천히 가져가도 될 텐데 실무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2번 기본 강의 듣고 복습을 좀 세게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또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합격이 빨랐던 만큼 그 암기 방법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비효율적인 거랑 반대로 이제 가장 효율적인 자신만의 주력으로 사용했던 암기 방법들을 각자 조금씩 듣고 싶습니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좋은 우리 그 이런 데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그렇죠? 아까는 비효율적인 거 했는데 효율적인 방법론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이론은 암기보다는 그냥 계속 읽었고요. 암기가 좀 주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과목은 법규인데요. 법규 암기는 단권화 해놓은 서브를 거의 다반 분량으로 많이 작업을 해놨고 가장 효과적인 암기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백지 암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이 많이 암기를 많이 하는 거였어서 백지 암기를 그때 했었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딱 다반 분량으로 내가 단권화 해놓은 그 서브를 그냥 하루에 한 5개 논점씩 그 노트 빈 공책에다가 그냥 영업 손실 보상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주르륵 해서 쓰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부분 놓친 부분이 있다 하면 빨간 펜으로 다시 그 부분만 쓰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어차피 내가 계속 암기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키핑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이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하면서 백지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오늘 법규 수업이니까 법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똑같이 왜냐하면 이제 계속 내려오던 그 관습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똑같이 백지 연습 이런 것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기본 수업 이런 거 보면 앞에 목차 있지 않습니까? 협의, 수용 재결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나와서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의성 요절 효실 방관이었습니다. 그게 의, 법적 성질, 요건, 절차, 효력, 효과, 실효, 사유, 그리고 방법, 권리 이 8개면 진짜 사업 인정이든 수용 재결이든 다 그게 목차가 나오고 분량이 나오고 해서요. 그러면 최소한 모든 그
논점에 대해서 최소 30점은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디폴트 값 그냥 의성 요절 효실 방권 딱 이렇게 외우고 저는 나머지는 백지 연습을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는 모양으로 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곡물이 나오면 제가 보는 서브는 곡물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목차를 했을 때 그 맨 위에 뭐 만약 의의, 취지, 그다음 법적 성질, 그다음 판례, 그다음에 뭐 소결 이렇게 4개가 들어와야 되는 그 목차를 일단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외우는 건데 밑에는 그 두 문자로 외웠는데 두 문자를 그 색깔로 그 분홍색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게 했었거든요. 근데 두 문자를 너무 많이 따다 보면 어떻게 따야 될지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 챗 GPT에 물어봤어요. 이걸 이렇게 근데 약간 좀 잘 외워지게 그 리듬이 좋은 걸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알려주는데 그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판례 같은 것도 너무 외우기가 힘든 거는 그 판례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좀 외우기 쉽게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판례 너무 어렵잖아요 말들이 이거 뭔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쉽게 풀어 설명해주거든요 챗GPT가. 그래서 저는 그 네이버 카페에 질문 300개 올린 것만큼 챗GPT를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좀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GPT를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때 진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모든 내용을 다 던져 넣고 이거 대체 뭔 소리야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만약에 진짜 강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 기회도 놓쳤다 싶을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법규에서 암기 도움이 많이 됐다 생각하는 건 저는 노션 많이 썼거든요. 노션의 서브를 진짜 백지부터 논점 하나하나씩 추가하면서 나중에 순서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만의 서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만들고 이제 꼭 알고 싶은 키워드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에 보이드 처리하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들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암기를 했었고 그거를 꾸준히 GS 복습하면서 그 박사님 GS 한 번으로는 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반복 숙달하면서 이제 그 서브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밥 먹을 때도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고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밥 먹다가 자녀지령 그 시행령 39조의 내용이 뭐였지 하면서 저 혼자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만약 안 떠오르면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차 또 궁금한 거 있으니까 승재. 동차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1차 하느라 2차가 조금 많이 놔지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마인드셋이 무너지기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다시 좀 마인드셋을 보강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냥 공부만 계속할 수는 없고 좀 가끔 쉬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 우리 동차. 저는 그 동차가 결과였지 일단 목적은 아니었어요. 동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어제까지 실무 풀다가 진짜 갑자기 합격이 뜬 거예요. 오늘도 중간고사 보다가 그 중간고사 보다가 합격 발표도 못 봐서 10시에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답안지 열람 신청도 다 마감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동차를 목표로 하시다 보면 무리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강의를 아직 제가 숙달이 잘 안 됐지만 일단 넘어가야겠다. 근데 그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처음에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나중에 이게
안 무너지고 그 애매하게 아는데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매하게 아는데 이제 현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분명히 나는 다 잘 썼고 잘 썼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동차는 목표로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일찍 가서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동안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꼭 쉬는 시간을 가지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끔 쉬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일부러 만나는 정도만 만나서 뭐 가끔 술 마시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특히 뭐 이공계분들 대학원 가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지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민망하긴 한데 동차에서 약간 좀 마인드셋을 하기 위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기도 싶었지만 제 동생도 좀 비슷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에 스터디 카페에 같이 가서 형제가 끝나고 같이 오고, 그리고 집에 오면 막 씻을 때 내가 먼저 씻을 거야 막 싸우면서 막 풀기도 하고 했는데, 만약 보통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동생이 없었다면 저는 일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는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동차가 할 시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정확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 빠르면 7시에서 늦으면 7시 반까지 가고 11시 반에서 12시에 집에 오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10시까지, 밤 10시까지, 똑같이 한 8시에서 7시까지 오전에 가고 10시까지 하고, 다만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온라인을 했거든요. 3년차 동찰할 때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터디가 토요일 날 저녁에 밤에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 날 공부 끝나고 밤에 가서 프린트하고 그걸 일요일 오전에 스터디 카페 가서 풀고, 그리고 풀고 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채점평이나 아니면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 스터디 카페에 절대 못 가게 되더라고요. 정신병이 진짜 올 것 같아서 그때는 정말 화려하고 좀 좋은, 커피는 또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분위기 좋은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무조건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리프레시했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막 식욕 이런 것도 좀 많이 절제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야식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공부 시작하기 전까지는. 근데 일요일 하루 정도는 그 시간이 언제가 되든 대신 9시는 넘지 않되 소화시킬 시간 좀 주되 8시 무조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서 그걸로 좀 푼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좀 소박하게 마인드셋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질문. 네. 자, 아주 좋은 질문들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정민호 평가사님이랑 연수인 평가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각각 이론이랑 법규 답안 분량을 어느 정도 적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수험 장소랑 이제 현강 인강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 저는 이론은 18페이지 썼고 그 법규는 22페이지 썼는데, 그리고 저는 현강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본 강의가, 저는 인강을 하면 그렇게 막 집중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어폰을 오래 끼다 보면 귀도 아프고, 그렇다고 또 헤드셋을 끼면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현강을 하면서 특히 실무 기본 강의는 퀴즈 때문에 커리를 따라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퀴즈가 나중에 만약에 GS나 아니면 단과부터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들은 처음부터 너무 40점, 30점, 20점 하다 보니까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진도를 너무 빨리 뛰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가 안 잡힌 상태로 가면 그 문제를 외우기만 하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변형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현강으로 하는 게 저는 집중력도 그리고 기초 공사할 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론 법규 2개 다 20페이지까지 썼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시간은 없는데 쓰고 싶은 말이 조금 더 남아서 뭐 만약 19페이지 반절 정도만 채웠다면 여기 뒷부분에 더 써가지고 거의 끝까지 20페이지 정도 채웠던 것 같고요. 수험 장소는 서울대 입구역 이 근처에서 자취를 했고 근데 대학동이 훨씬 더 공부하기에는 적합한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1년 더 공부를 한다면 대학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강이냐 동강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실무 순환이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론 법규 스터디 같은 건 실강으로 당연히 가시는 걸 완전 추천드리고 나머지 기본 강의나 기출 강의 같은 건 본인의 진도에 맞게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는 거가 좀 더 진도 관리에 수월할 거는 같습니다. 저는 스터디비는 강남관에서 했고 그 나머지는 다 인강으로만 들었는데요. 스터디도 원래 인강으로 하고 싶었는데 전기수 그 합격하신 선배님한테 여쭤봤을 때 그 인강으로 들으면 그 답안지를 자꾸 보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고 그리고 시간 관리가 100분 딱 되면은 끝내야 되는데 펜을 놔야 되는데 펜을 안 놓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여기로 왔다가 연기 1주차 여기로 왔다가 자리가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강남은 좀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으로 가서 연기부터 끝까지 강남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지극히 성향 차이긴 한데 저는 공부할 때는 막 개별 스터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강, 인강을 다 해보긴 했지만 시간을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집에 본가에 프린터기 다 있고 뭐 본인만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아니면 또 그것만 해서 이제 온라인 개별 스터디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건 좀 절제력만 좀 이제 준비가 된다면 온라인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강에 약간 좀 그 긴장감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그래도 한 3기 때쯤은 현강 스터디를 한번 겪어보시고 시험장 가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들 아주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 네. 끝날 때쯤 되니까 질문 이렇게 많아. 예. 네, 저 실무 시간 안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2번 문제가 풀기 어려우면 뭐 2번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고 3번 문제를 더 풀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판단은 이제 뭐 인쇄 상태 확인할 때 그런 판단을 해두시는지 혹은 뭐 문제를 풀면서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은 줄이고 다음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평가사님마다 좀 이렇게 실무 시간 안배에 대한 팁이 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수험생한테 굉장히 꼭 알고 싶은. 네. 저는 무조건 딱 정해놨습니다. 보상 그리고 3방식, 정비, 불이타 이 순서대로 저는 하는 걸 무조건 정해놨고 근데 3방식이 워낙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올 때는 정말 쉽게 나오다 보니까 3방식하고 뒤에 정비 사업을 약간 좀 이렇게
혼합하듯이 했고, 그리고 다들 그 스타바치 하다 보면 이거부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그러면 저는 한 1시간 28분 이때쯤까지 문제 분석을 무조건 끝내고, 저는 아까 목차를 안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28분 동안 이제 40점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물론 1, 2, 3, 4번 이렇게 할 때의 그 가정을 한 거고, 그리고 1시 딱 0 되면 이제 40점 문제가 끝나고 30점 문제를 하게 되면, 30점 같은 경우는 저는 한 5분에서 한 6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분에서 한 54분쯤에는 이게 이 시간이 남을 때 무조건 문제를 풀자. 그러면 또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되고 나머지 20점, 10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짜 딱 3분, 그래서 27 이렇게 되면 나머지 17분을 20점짜리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사실 거의 불이타기 때문에 많이 남든 적게 남든 그냥 그 한 장만 채우자. 그러니까 2페이지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막 신경을 쓰지 않고 그래도 한 8분은 남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그 시험지 받고 파본 검사 하실 때 1, 2, 3, 4번을 다 훑고, 만약에 내가 아는 논점, 자신 있는 논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푸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1, 2, 3, 4번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지를 정하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차피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어차피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 계산하는 게 4, 3, 2, 1, 뭐 1, 3, 2, 4 이렇게 되면은 시간 관리하는 게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1, 2, 3, 4 문제 순서는 고정해서 풀었었고요. 그리고 조금 사실 개인적으로 실무는 목차를 딱 잡아서 내가 이 정도 한 50분 걸리겠다, 뭐 30분 걸리겠다 이렇게 감이 잡히기보다는 쓰면서 최대한 그냥 빨리빨리 쳐내고, 필요한 서술이 있는 부분에 필요한 서술들 써주고, 만약에 뭐 다른 포인트를 짚어서 물어보면 그 부분을 좀 더 써주고 하면서 시간 안배를 나눠서 결국 1번은 50분 컷 내고, 2번은 몇 번은 뭐 1시간 5분 때쯤에 컷을 내고, 3번은 1시간 15분 때에 컷을 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스터디든지 간에 완주를 해낼 수 있게끔 시간 안배를 했던 것 같고, 만약에 모르는 논점이 나왔다,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뭐 만약에 문 3 이렇게 쓰고 그 답안지 뭐 2쪽 아니면 3쪽 이렇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문 4를 풀고 그 다음에 채워나가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인쇄 파본 검사할 때 그 문제 푸는 순서를 정했었는데 1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엄청 쉬운 거 아니면 웬만하면 1번을 제일 먼저 풀었고, 1번이 제 그 페이스에서는 50분이 맥스로 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풀려고 했고, 그리고 항상 평가기호 쓸 때 이게 1번을 풀다가도 계산이 꼬였다 싶은 게 있어요. 2번을 풀었다가도. 그러면은 이 숫자 내가 지금 쓰는 걸로 점수를 못 딸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평가 개요랑 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전화는 4줄 정도 남겨놔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와가지고 여기서 뭐라도 더 평가교에 추가로 쓴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수임평가사님처럼 쓰다가 모르겠으면 저도 남겨놓고 그냥 그 다음 문제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 50분 이상은 절대 쓰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2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원래는 2번 문제 한
30분 정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쓰는 숫자가 다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점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때 그럴 때는 그러면은 어디에다 이걸 더 투자해야 되지 했을 때 3번이 더 그 점수 받기 쉬운 거니까 보상이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뭐 이 문제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환매권이랑 비슷한 거 법규에서 있었던 것도 그냥 다 썼거든요. 어쨌든 그 숫자가 이게 자신이 없으면 서술로 비벼야 되니까 그런 공간을 미리 좀 더 이렇게 확보를 해 놓는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일단 5분이 처음 목 찾아기 시작하고 이제 분석할 때 5분이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만약에 5분이 넘었다 싶으면 그냥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1번이 저도 50분 딱 리미트로 두고 만약에 50분이 넘겠다를 한 40분쯤에 직감을 해요. 그러면 적당히 일단 계산기 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마무리하고 예를 들어 마지막 소물음이 서술이다 그러면 서술은 진짜 간략히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시간을 줄였고 그리고 처음에 파본 검사할 때 만약에 타당성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최유용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약술이다 그런 문제는 최대한 뒤로 밀어서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항상 1번이 50분 쓰면 무언가를 줄여야 되는데 저는 그걸 보통 3번이나 4번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빨리 푸는 방향으로 조금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1번에서 득점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풀이를 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들 그죠? 장시간 해주셔서 또 마지막으로도 내가 질문 안 하면 또 아쉽겠다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 아주 장시간 이렇게 네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그 섭외한 분은 이제 8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박성원 우리 법규 베타 36기 근데 오다가 자리를 접질러 가지고 못 와서 양해의 말씀 꼭 전해달라 저한테 그래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은빛 우리 법규 베타 이 친구도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 유연채 우리 법규 베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지우 우리 전체 수석 이번에 이제 취업 설명회 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저 나오게 되면은 온달에 못 와가지고 다른 우리 법규 베타 세 분하고 우리 전체 수석 하신 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론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박하목 평가사님, 정민호 평가사님, 연수인 평가사님, 송유현 평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네 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